야인시대 혹시 드라마 아세요? 모르세요? 김두한 나오는. 네. 김두한의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깡패들이죠. 건달들, 조폭들. 특히 이정재는 이제 정계로 진출하면서 정치 깡패라는 별명도 좀 들었죠. 그래서 이정재, 유지광, 최창식, 이광남으로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방판이 시작된 겁니다. 자, 재팬라이프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요때 생겨났어요. 근데 뭘로? 일본의 야쿠자 자금으로. 그러니까 일본 야쿠자들이 하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재팬라이프입니다. 철저한 고객 관리와 판매원의 복지가 뛰어났다고요. 철저한 고객 관리. 네, 돈이 입금이 안 되고 깡패들이 찾아가는 거야. 물건 대금을 지급하면 깡패들이 가는 겁니다. 복지 어땠나요? 직원들의 복지 가둬놓는 거예요. 숙식 제공하는 거야. 교육시키는 거야 직원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방판 업계였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장 아마 방판이나 다단계 하면 사람들이 많이 기억되는 자석료. 네, 자석료. 근데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쵸? 싼 거 떼다가 조폭들이 갖다 맡기는 거야. 네, 이렇게 가둬놓고 이거 갖다 팔아. 30만 원짜리가 얼마야 아까? 300만 원씩 이렇게 올리면서 그런 팔았던 이제 세월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뭐 자석료, 자석귀걸이 등 이렇게 다단계 방식으로 드디어 마케팅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였냐면 유학을 갔던 유학파들 또는 그런 네트워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일본 사업자들이 누구였다? 건달들이었다. 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갖다 그냥 돈 뺏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미지 세탁들을 해요. 스포츠 마케팅으로 깡패들이 이렇게 탁구협회장 취임, 권투협회 후원, 여자축구단 막 이렇게 축구단을 아예 개설을 했죠. 그러면서 사회적 어떤 지위를 계속해서 얻으면서 신분 세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88년도 한국 안에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1년도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법인이 언제 나왔다? 80년대 후반에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미국에서 돈 되는 거 한국 가져와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때 도입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단계 판매 인식이 확대된 거죠. 네, 팔았더니 수당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방판 회사들이 또는 많은 방문 판매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를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돈을 막 뺏어갔어. 돈 됐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깡패들이니까 갑자기 보상 줄 걸 안 주고 딴 데 가서 또 차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가서 때리고. 그래서 많은 피해 사례가 오면서 이렇게 가장 큰 석촌호수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대표랑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런 에이전트 3명이서 동반 자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드디어 이렇게 관련 법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96년도에 후원수단 매출 기준 35%가 상한선이 책정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힐리에서 돈을 받죠. 이 돈을 받는 건 회사 매출의 35% 안에서 우리가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경고를 먹거나 정지가 먹거나 회사가 없어져야 돼. 그렇게 된 게 최근에 없어진 인셀덤 회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져서 다시 만들었죠. 네트워크 회사. 방판 회사였어. 근데 방판 회사랑 네트워크 회사랑 다른 점이 뭐냐면 방판 회사는 내가 팔아서 거기에 대한 판매 수당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얘기가 새는데 내가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어. 내 주변에. 근데 다 판 거야.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쉽게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나 혼자만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리더들이나 에이전트들을 조금 동기부여를 하려고 네트워크 방식, 뭐냐면 네트워크가 뭐예요? 결국 멀티레벨 다단계잖아요. 1대, 2대, 3대 우리 이렇게 지금 받고 그 다음에 팀 커미션을 또 받기도 하죠. 이렇게 내 지인 외의 사람들의 보상을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방판은 내가 판 거에 대한 판매 수당이고. 그래서 이 인셀덤이 그 지급 방식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좀 돌린 거야. 그러니까 지급률도 오버가 됐고 일단 방판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경고를 몇 번 했는데 경고를 무시하니까 이제 문 닫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셀덤이 올해 초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다시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냥 이름만 일센덤으로 다시 이렇게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는 게 있었고, 우리 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당 받으면 캡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상하게 내가 받아야 될 수당보다 조금 덜 들어왔어. 그게 이 35%를 맞추기 위한 상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5% 안으로 조금씩 깎여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더불어서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뉴스킨이나 허벌라이프 등등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드디어 시스템이 뭔가 마케팅이 한국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해외 기업들이 기웃기웃거리면서 아메이를 비롯해서 뉴스킨 허벌라이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성장기를 볼게요. 자, 도입기. 네트워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고 이게 굉장히 소문이 나고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단점이 있었죠. 관련된 법안이 없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장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97년도인데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IMF. 자, 이 IMF 때 나온 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와요. 비정규직이 뭐냐면 상임, 그러니까 원래 직원의 월급을 반으로 쪼개서 2명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정규 채용은 안 해. 계약직이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직원이 2배로 불어나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좋아요. 왜요?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통계가 쌓일 수밖에 없죠. 2배로 취업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아직까지도 이런 비정규직이라는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됐는데, 자, 이때 그러면 한 명이 받는 걸 둘이 쪼개 나누니까 당연히 수입이 없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찾아요? 사이드자, 부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드디어 이제 바이너리 마케팅, 요 마케팅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때 우리 인숙 대표님 하신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고려한백,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었죠.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메이를 이겼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었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했죠. 자, 그리고 뭐 통신다단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볼게 통신다단계, 옛날에 이렇게 뭐 선불카드, 직불카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해외 전화할 때 막 카드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다이너스티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누가 주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이너스티였던 거지. 자, 근데 문제가 이때 이제 발생이 됐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같이 좀 문제가 됩니다. 뭐였냐면 이제 네트워크의 봉이 김선달이라고 주수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분 주수도를 모르면 이분은 아실 거예요. 네, 조이팔. 자, 이 사람들이 뭐랬냐? 지금으로 따지면 그 뭐라고 하죠? 유사수신 횡의.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았어,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500만 원, 6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야. 200만 원 투자했어? 350만 원 줄게.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줬어요? 3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59분인가 10만 원씩 넣는 거야. 1분도 틀리지 않았대요. 정확한 시간에 매일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야. 매일 돈이 들어오는 거야. 매주, 매달 아니에요. 매일 돈이 들어오는 거야. 통장에 조금씩. 그러니까 소문이 엄청 빨리 나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국은 이 사람 돈을 가지고 퍼주고, 이 사람들 돈을 가지고 퍼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이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거의 여기 보면 제이유는 1조 2천억 원이었고요. 5조 원. 네. 5조 원. 이때 뭐였냐면 뭐 이상한 그 싸구려 의료기기를 주고 렌탈 비용식으로 이제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아침마다 나눠줬는데 마지막에 5조 원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사라져요. 어디로? 중국으로.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중국에서 기사가 하나 날아옵니다. 조이팔이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 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 장례식의 관이 무슨 관이었냐? 관 보통 뭘로 만들어요? 근데 유리관이야. 조이팔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 하는 영상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조이팔이 죽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진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묘지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돈으로 계속 굴린 거죠. 아니, 결국은 계속해서 이게 잘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사기인 거죠. 사기. 가치가 없는 제품을 가지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속인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필요 이상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사라진 이제 사기꾼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아까 앞에 잠깐 지나갔는데 이제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조합사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회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시면 성장기에서 쭉 올라가 뚝 떨어졌죠. 그게 이때 이 사건이야. 제이유랑 조이팔 사건. 특히 제주도 제가 출신이잖아요. 제주도는 거의 전 도민이 제이유에 돈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또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트워크에 원로분이 계셔가지고 네, 모든 역사를 또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숙기가 도래했어요. 자, 성숙기. 이제 끊어져 내려왔던 회사들의 다시 매출이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성숙기인데, 자,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기가 들어왔고 성장기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이 들어서 쭉 올라가는데 뭐냐? 나라에서 아까 만든 조합사, 보험회사가 생겨난 거고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해외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복제가 가능해졌다. 네, 교육 시스템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애터미, 네, 이렇게 또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PM이라든지 리만코리아에서 나온 게 인셀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2000년대 보면 국내 기업들이 매출이 엄청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하락세를 가고 있죠. 근데 외국계 기업은 어때요? 쭉 원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고 있죠.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뭐가 살아남아요? 해외 기업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국내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보면 회사가 없어졌다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 이슈들을 털어내고 다시 그냥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피해보고 저기 가서 피해보고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뭐 물론 국내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한국 사람으로서. 다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통계 자료로 남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전환기가 왔죠. 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힐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려고 미팅을 못 하는 거야. 그쵸? 이때 막 2명 이상 못 모이게 했고, 그 다음 아예 이런 세미나 또는 우리 크게 하는 어떤 컨벤션 같은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축소가 됐고, 이때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좀 빠져나가요? 투자 쪽, 주식이나 특히 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잠깐 네트워크의 코로나 때 보면 어떤 비즈니스적인 성향보다 이제 있는 사람들을 조금 챙기는 이제 소비 형태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줌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전환이 되는 시기였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로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초래되죠?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많은 국내 회사들은 다 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회사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어요. 이건 제가 사업 설명회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제약회사라든지, 그렇죠? 네트워크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승티어 공장들 있죠. 이 사람들이 또 회사를 많이 차리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2023년 힐리월드 코리아가 등장을 했어요. 자, 제가 제도약기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그래프들 보면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도약기에 보면 코인에서 막 빠져나갔다가 생겨났다가 하는 그 추세 있죠. 자 보시면 업체 수가 125개에서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쭉 내려갔어요. 그렇죠? 회사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합법적인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매출은 다 평균적으로 5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원이 빠져나가도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등록 판매원 수도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한테 쭉 빠졌죠. 근데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드디어 반등을 시작한 거예요. 회사가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뭐 매출은 평균적으로 본다고 치면 회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재도약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상위 탑 20 회사 분포를 볼게요. 자 앞에 거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흐름을 쭉 보면 어땠어요? 아 한국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깡패들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 결국은 퍼졌지만 어때요? 한국의 시스템이 아직 불법적인 게 많다 보니까 한국 회사는 내려가고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상위 탑 20 권에 드는 회사들의 분포도를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국내 회사는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건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니까 아마 24년도 작년 거나 올해 거 보면 아무래도 순위는 좀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 상위 탑 10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자, 뭐 아메이부터 뭐 애터미, 뉴스킨, 유니시티, 허발레프 여러분들 다 들어본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가 있어요. 문화. 이 글로벌 회사,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온 게 이렇게 한국 안에 있는 텔코 그리고 뭐 애터미부터 쭉 한 8위까지는 8코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시스템. 그러니까 교육 문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던 거야. 자 결국은 이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은 어땠다? 매출이 계속해서 저조하게 되면서 회사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본질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팀을 운영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명감이랄까?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야라는 걸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그냥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 그렇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가지고 아까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요거예요. 여러분들 과외를 받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EBS 강의 들을래요? 개인 강의 할래요? 왜 개인 강의가 좋아요? 더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 유라클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더라. 그래서 아까 만든 10코어, A코어 있었죠. 이름만 좀 바꿨어요. 그게 오늘 이제 설명드릴 A스텝입니다. 결국은 뭐다? 교과서다. 네트워크들의 교과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둘러보시면 지금 힐링월드에 저희 그룹 말고도 많은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저도 고민을 한 거죠. 그럼 유라클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지? 이분들 이렇게 눈망울 초롱초롱한 분들이 매일 강의를 들으러 여기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시는데 매일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저는 한 2년 좀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대표님하고도 만나서 많이 피드백을 주고받고 영업 부이사님하고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기본부터 다져나가자라고 만든 게 유라클 로드맵 A스텝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제가 자꾸 이 버릇이 이게 시계를 보게 돼요. 몇 분이 흘렀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유라클 A스텝은 로드맵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과 그리고 로드맵이라는 건 뭐예요? 지도죠. 지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내 파트너가 가야 할 길을 잡아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1에서 8스텝까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A코어랑 똑같은 거예요. 교과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1단계가 꿈을 찾기인데 좀 꿈 찾기 하면 저는 약간 오그라드는 경향이 좀 있어. 이걸 굳이? 근데 정확히 뭐냐면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이 힐리를 쓰는 목적, 또는 내가 이 힐리 비즈니스 하게 된 목적,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힐리를 알아가는. 근데 이 힐리를 아는 건 어디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주고 들어왔던 사업 설명이라든지 줌이라든지 그런 게 힐리를 알아가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기계를 쓰면서 나의 어떤 체험 후기라든지 나의 반응들 또는 내 주변의 반응들을 보게 되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야, 이거 썼더니 좋더라. 또는 주변에서 야, 너 요즘 뭐 하는데 피부가 그렇게 좋아졌어? 너 요즘 왜 그렇게 건강해 보여? 물어보면 입이 떨어지겠죠. 그때 이제 공유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공유하면서부터 이제 힐리에 대한 내가 소개를 하기 시작한다. 그게 초대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난 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를 하고 미팅을 하고 후속을 하면서 클로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야. 그 사람이 또 꿈을 찾고 힐리를 쓰게 하고 그 사람의 후기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남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마지막 복제하기. 결국은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이 상하로 나눠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소비 단계예요. 소비자. 제품을 그냥 체험해보는 사람. 근데 이게 좋아서 알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유라클에는 A스텝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네가 교육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입을 떼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어 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내 파트너를 가이드해주는, 리드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돌아보는 계기도 돼요. 뭐냐? 내가 쭉 썼어. 초대하는데 초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봐야지. 이 위에 4가지 중에 내가 뭘 빼먹었는지, 내가 개인적인 내 체험 스토리가 혹시 빠졌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렇죠. 초대라는 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힐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릴 때 내가 어떤 얘기를 던질 것인지가 위에서 빠져 있다면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겠죠. 자, 모든 걸 다 끝냈어.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오지? 그럼 요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겠죠. 복제하기가.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또 그런 지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이를 하나 나눠드려 볼게요. 요거 옆으로 한번 쭉 돌려주시겠어요? 자, 이제 목표, 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저도 제 경험상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드렸고 이제 교재에도 있겠지만 꿈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비즈니스함에 있어서 꿈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 한번 같이 살짝 볼게요. 요거는 이제 시간상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작성하면서 또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시간 관계상 숙제로 내드릴 겁니다. 네,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위에 3가지 문장이 있어요. 저도 요 문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역에 보시면 가족, 인간관계, 경제 수입, 일 성취감, 여가, 자기개발 페이지가 있죠.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 중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그냥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점이 불만족이겠죠? 10점이 매우 만족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보시고 그 이유와 그리고 원하는 변화 꼼꼼하게 적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장기 목표, 단기 목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Y의 유형이 있죠. 재정의 자유일지, 또는 나는 시간의 자유일지, 또는 나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철학, 또는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건지, 또는 내가 여기서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자아를 찾아가게 되는,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에서 이렇게 밥하고 설거지만 하다가 비즈니스하러 나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비즈니스를 알리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느끼는 순간 굉장한 변화가 또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내 목표가 그럼 이런 시스템을 만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건 여러분들 교재에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꿈찾기가 가장 먼저인 이유 세 가지. 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하다가 지치면 그냥 다른 데로 가요. 근데 거기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명분이 필요해요. 그만두는 명분이. 근데 그게 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두는 사람들 중에서.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회사가 이상하고 제품이 이상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목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일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결국은 네, 그런 게 네,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요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이제 A 스텝의 네, 첫 번째 모든 로드맵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쌓여 있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 가서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가는 기초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팀워크와 리더십도 네,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힐리를 알아가는 이제 두 번째 스텝이죠. 네, 두 번째 이제 힐리를 알아가야 되는데 힐리는 좀 생소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와 웰빙이 만나는 도구를 이런 사업 설명회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저희가 줌을 통해서 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결국은 오늘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왜 너 굳이 그거 해야 돼? 이런 말들 가끔 들으면 속상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뜻 입이 안 떨어져. 야, 네트워크 좋은 거야.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이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야, 요거는 어떤 우리가 판매라기보다는 그냥 써보고 좋아서 남기는 후기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한 것뿐이야. 왜? 회사가 탄탄하고 시스템이라든지 제품 개발 그런 것들은 다 회사가 책임져 주잖아. 나는 그냥 써보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나는 부업을 선택했어 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적인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결국은 내 입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범희 대표님이나 저나 항상 이렇게 신규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알리지 마세요. 그래요. 제발 주변에 알리지 마세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재밌고 저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 내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가서 야, 나 이거 했는데 너도 하자. 그게 뭔데? 나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야, 너 굳이 왜 그걸 해야 돼?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얘가 나처럼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줬어.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확신이 사라져요. 반대로 말할게요. 지식이 쌓이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이 미팅할 때 그 상대방한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가 상대방한테 힐리를 알릴 때는요, 정보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알리는 거야.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미쳐서 날뛰지? 물음표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궁금해지면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힐리와 타임웨이브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다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제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우리 단톡방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희 지금 후기를 계속 모으고 있는 힐라이프 그룹의 블로그가 있어요. 카페가 있죠. 요거 가입하신 분들, 가입 안 하신 분, 그렇죠. 저희 잘못이죠.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힐라이프 그룹 전체 전국에서 힐리를 쓰는 사람들의 후기들이 계속 수집이 되는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남들한테 자료 주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네, 괜찮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즉 이제 체험하기죠. 체험하기는 결국 뭐냐면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애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써보고 긴가민가? 저처럼. 전 처음에 하루에 한 번 썼다가 말았다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니까 비즈니스만 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머리로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되나 안 되나? 저부터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자꾸 제품을 애용해라 하면서 오범희 대표가 그런
우리 사주, 세포 리셋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같이 좀 동기를 받아서 제품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들인데, 자 결국은 이렇게 내 스토리가 있어야 전달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요거예요. 내 얘기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회사가 어떤지, 보상이 어떤지, 제품이 어떤지 요거 붙이면 사업 설명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토리를 만들 땐 최소 5분, 최대 15분 정도의 스토리를 갖고 계신 게 좋아요. 남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사진, 자료 같은 거 보여줄 때 15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져. 왜? 남 얘기엔 관심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내 얘기만 떠들잖아요. 그럼 그 미팅 자리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 얘기를 해주고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꺼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 체험하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진정성이 필요해요. 너무 막 허무맹랑하게 막 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보단 내가 이렇게 썼는데 정말 솔직하게 처음엔 잘 몰랐었어.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좋아지더라. 조금 진정성 있는 표현들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무 거창한 것보다 작게 쪼개서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제품의 조건, 체험의 조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 부탁드릴 건 우리가 어떤 스킨케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이력이 남아요. 제품을 어떻게 분석하고 내 수치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근데 그것들을 한 번쯤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캡처를 하셔서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 폴더에 즐겨찾기 폴더 있죠. 거기에다가 내 스토리를 좀 넣어놓으세요. 네. 그러면 미팅할 때 딱 가서 그 즐겨찾기 폴더만 딱 열면 막 복잡한 사진들 말고 힐리에 관한 자료만 딱 모아놓으면 그게 이런 미니 PPT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 몇 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공유하기죠. 이제 남들한테 말하는,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여러분들과도 이제 계속 해나갈 건데, 저도 요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자료들도 많이 좀 보게 됐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글귀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과 사명감을 좀 정리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문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공유는 나눔이지 세일즈가 아닙니다. 판매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파는 판매예요. 많이 팔아야 돼. 많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는 많이 팔아도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언제 많아지느냐? 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팀이 구축이 되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인쇄소득이 들어오는 게 또 다른 수익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일즈로 다가가면 많이 지쳐요. 갑자기 들어와서 1억 천금 벌고 싶어. 근데 자꾸 사람은 늘어났는데 돈이 별로 안 돼. 그럼 지치겠죠. 근데 그건 뭐예요? 내 마인드의 차이야. 월급이라든지 노동 수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월급쟁이였잖아요. 공무원이었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받던 사람이 네트워크 왔어. 처음에 3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갑자기 멘붕이 오겠죠. 그래도 200 중반대 받다가 30만 원 이걸로 뭘 해? 순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월급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사전에도 법률 용어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초기에는 수입이 적지만 팀을 구축해 가면서 만족할 만한 수당에 이른다 라고 아예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전달을 하실 때 나는 지금 나눠주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셔야지, 이 사람한테 속여서 빨리 팔아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러면 금방 지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떼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미라클 키트에서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유할 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공유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카톡이라든지 SNS, 릴스 같은 거, 또는 제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금 개인 SNS 계정 있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분들한테 한 번씩 소개해 주는 것도 좋아요. 막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이분이 우리 팀에서 이렇게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젊고 열정도 있고 이렇게 보면 꾸준히 부지런히 다니시는 분이야라는 걸 한 번쯤은 어필해 주시면 다음에 미팅할 때 그게 알게 모르게 조금은 신뢰가 쌓여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갈 때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미팅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다 쳐다봐요. 처음 게시물부터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 나누다 보면 내 거 SNS 보고 있던 사람들도 더러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공유를 해주시고, 이것도 나중에 이 미팅의 기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이 제품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보다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워 보인다, 그리고 정말 에너지가 좋다, 나도 저 사람들하고 하고 싶다, 그런 욕구를 자극해주는 것도 확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인숙 대표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이제 저희 그룹 안에서 가장 이제 큰 언니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 여기 보이시는 분들이 다 에너지가 좋고 젊어요. 이런 분들하고 사진 막 올리는 거야. 그냥 메인 사진에 몇 번 올리다 보면 분명 누군가는 야,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젊은 애들하고 놀고 다니니? 이런 말 나온다고요. 인숙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런 사진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저는 덜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미팅을 할 때 뱉어내는 용어들이 조금 저급하면 이 비즈니스 퀄리티 자체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딱 만났을 때 언어가 달라지면 상대방도 좀 얘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그런 좀 신선함을 줄 수 있어요.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언어 폭탄이라고 해. 상대방은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자꾸 이 시그널을 깎아내는 언어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도 미라클 키트에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초대하기죠. 자, 초대의 흐름 여기 딱 하나 보시면 질문에서부터 공감을 해주고 제안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자, 요 초대의 흐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초대는 설득이 아니라 관심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초대하세요 하면 초대 여기까지 어떻게 데리고 와부터 부담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초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힐리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순간부터가 초대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글로벌 서밋 가시는 분들 있죠. 글로벌은 그래요. 초대장을 줘요. 그리고 거기까지 알아서 오라는 거야. 그쵸? 비행기 값도 우리가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글로벌 문화예요. 초대장만 주고 알아서 오면 그 안에 행사장에서부터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럼 그 초대가 뭐예요? 권하는 거죠. 권유한 거잖아. 초대장을 주면서. 그게 초대예요. 초대해서 여기 앉히는 게 초대가 아니고 누군가한테 이 힐리에 대한 걸 알리는 순간부터가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흔히 말하는 꼬셔서 여기를 앉혀놓을까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대한 관심의 물음표를 만들어주는 게 초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대 문구 예시도 나중에 쭉 워딩을 정리해드릴 거고, 특히 이 초대 문구는 제가 챗GPT를 다음 주차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좀 챗GPT를 구동하면서 워딩을 짜나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네, 제가 해봤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 챗GPT로 그런 문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좋아. 제가 작성해서 드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작성하는 건 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걔를 조금씩 다듬으면 내 비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내고 싶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보내고 싶어. 처음에는 워딩을 많이 연결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제주도, 요것만 써도 제주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워딩을 짜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피부 이렇게만 써도 피부에 관련된 워딩을 짜주는,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비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챗GPT를 같이 활용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이제 초대고요. 자, 초대 시 주의사항은 이런 거죠. 네, 과장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압박감을 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까지 온다고 했는데 안 온 사람들하고 싸워.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온다고 해도 왜 안 왔어? 내가 스폰서님한테 다 말해놨는데. 그럼 그 사람 다음에 와요, 안 와요? 안 와.
아니 내가 가야 가는 거지. 뭐 지가 간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안 온다고 나 그럼 다음부터 안 갈래. 그렇죠. 그래서 초대는 뭐다? 네, 그냥 연결, 관심의 연결이니까 그분이 차라리 처음에 안 오더라도 스스로 찾아오는 분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신 거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분보단 스스로 오게끔 만들어서 스스로 오신 분들이 훨씬 좋다. 뭐 예를 들면 이 초대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선희 대표님은 제가 본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목요일날 가니까 목요일날 본사에서만 만나. 그러니까 선희 대표님은 미팅을 본사에서 해요. 그래서 선희 대표님이 데리고 오신 복희 대표님도 본사에서 만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희 대표님이 카페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계속 카페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어때요? 카페로만 초대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여기로 데리고 온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업을 어디서요? 카페에서만 하는 거야. 카페에서. 근데 여기 오면 어때요? 뭔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멀쩡한 사람들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네.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초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글로벌 컨벤션에 왔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때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2,000명 모이는 규모의 행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콘서트가 아닌 이상, 연예인들 콘서트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스로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기왕이면 더 큰 무대를 볼 수 있는 분으로 초대하는 게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6번째 이제 미팅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미팅하기. 미팅을 어떻게 해야 되며,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후원 미팅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양민준이 쓰레빠 신고 갔어. 반바지 입고 라운드 팀인데 목이 좀 늘어났네? 어때요? 그쵸? 미팅할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끔히 차려입었는데 여러분들이 쓰레빠 신고 나와서 미팅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값이 깎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쓰레빠를 신고 올지언정 나와 스폰서는 간단하게 어떤 세미정당같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팅할 때 그런 것들 꼭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ABC 법칙이 또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 미라클 키드 수업할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미팅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미팅할 때 미팅의 그 목적은 뭔가요? 미팅의 목적 사인이죠. 미팅의 목적이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인가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좀 깨야 돼요. 물론 미팅할 때 사인이 나면 그것보다 짜릿한 건 없어요. 그쵸? 도파민이 막 폭발하죠. 끝나고 나면 서로 흥분하는 거야. 사인 오늘 했어.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막 우리도 막 신나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확률을 쌓는 게임이에요. 미팅은 확률을 쌓는 거야. 이 사람은 나 처음 봤어. 근데 거기서 사인해줬다? 그러면 스폰서인 나를 보고 사인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 분한테 신뢰로 사인을 한 거야. 그냥 그 사람 두 분의 관계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거지 결코 처음 보는 사람이 가서 힐리하세요 해서 사인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의 신뢰를 점점 더 쌓아줄 수 있는 미팅을 하는 게 스폰서의 목적이죠. 그래서 미팅은 확률을 쌓는 게임이야.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내 모습, 그리고 미팅의 장소, 그리고 미팅의 시간, 그리고 미팅 중에 주고받는 대화들, 이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클로징 확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미팅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후원 미팅할 때, 내가 미팅할 때, 후원 미팅을 할 때, 그리고 미팅이 끝났어, 사인이 안 나왔어. 근데 사인이 안 나오면 어때요? 처지죠. 그 처지지 않는 힘을 또 드릴 겁니다. 미팅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예습하면서 보게 되실 텐데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7번째 스텝 후속하기죠. 자, 우리가 초대를 했어. 힐리를 알렸어. 비즈니스의 스타트가 뭐였어요? 초대죠. 초대. 그 다음 뭐였어요? 미팅. 그 다음이 이제 후속하기예요.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 말씀드릴게. 초대하기, 미팅하기, 후속하기 중에 클로징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후속하기입니다. 후속하기. 뒤에서 사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미팅 바로 전, 후, 그리고 3일, 5일 뒤, 일주일 뒤 요거를 관리할 때마다 구매 확률은 점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팅할 때 사인이 안 나왔어. 그럼 어때요? 우리가 처져버리는 거야. 아, 쟤는 안 되겠다. 어렵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인을 안 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도 처지고 또 다음 사람을 찾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또 했어. 또 반복이 돼. 그럼 어때요? 스폰서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팅이 끝나고 이 사람의 구매 그 의사가 없어도 후속하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구매 확률을 최대 2.5배, 5배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심리학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후속은 관계의 지속이다. 네, 결국은 후속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미팅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갖다 앉혀놨어. 사인했어. 기계가 왔어. 아, 스폰서님 걔 좀 까다로워서 스폰서님 좀 가서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가고 그 사람 궁금하고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인만큼 더 자주 연락은 못 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다가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다가 또 연락해서 스폰서님 걔 좀 한번 깨워주세요. 그럼 또 가. 요청하면 가죠. 저희는 가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이어붙이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그 후속이 관계의 지속이에요. 관계의 지속이 될 때 비즈니스로 전환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부터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한 다음부터가 또 다음 비즈니스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후속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복제하기예요. 복제하기. 이건 뭐 가장 간단한 거죠. 그냥 뭐예요? 앞에서 했던 걸 반복하는 거. 앞에서 했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하기는 결국 교육이고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받는 수당이 있죠. 수당. 그거는 이제 권리 소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권리예요. 네. 내가 파트너들한테 이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많이 받게 되는 게 권리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모든 걸 안 하고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네, 그냥 내 욕심이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A 스텝을 반복했을 때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A 스텝은 이렇게 끝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막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쯤은 복습하는 과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우리랑 같이 그래도 쭉 비즈니스를 진행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스텝은 처음 이제 꿈 찾으면서 마인드셋,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왜 힐리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목적을 오늘 가셔서 다음 주까지 정리를 좀 해서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체험과 공유를 위한 스텝이 있겠죠. 내가 써봐야 남들한테 알리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 들어온 분들이 알린다? 그럼 급하게라도 오늘 국소 자극이라도 해보세요라는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써보고 말해야지. 맛을 보고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진정성이 빠져요. 진정성이 빠지면 뭐가 돼요? 사기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미팅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 안에서 클로징이 되는 거야. 클로징을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가 지속되면서 신뢰가 쌓일 때 클로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클로징을 했을 때 결국은 아까 후속 조치는 뭐예요? 클로징의 목적도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게 복제,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이 A 스텝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빠졌다? 돌아가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미라클 키트 초대 부분 빠르게 갈게요. 시간이 너무 쫓기네요. 네, 빠르게 끝내드릴게요. 자, 미라클 키트는요, 유라클의 정체성과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우리 유라클 팀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 당신과 us, 우리가 만드는 미라클, 기적이란 단어를 조합해서 유라클이라는 단어를, 팀명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배지를 요번에 제작을 했어요. U자 안에 주파수가 들어있죠. 주파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M자야. 이게 이제 미라클의 약자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 주파수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 의료 목적으로 또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모두의 건강을 위한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이콘이 아마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라클 키트는요,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뭐 10코어라든지 8코어 있죠. 그 안에서 원래는 뭐 너치앤 볼트라는 강의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쭉 한번 살펴봤더니 각각의 그냥 기업과 각각의 팀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라클 키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쭉 만들어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라클 키트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가 들어가나요? 당연히 초대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초대, 미팅, 그리고 후속, 그 다음에 복제,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더 상위 등급의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강의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라클 키트 한번 볼게요. 네, 미라클 키트 첫 번째 초대의 기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초대할 것인가. 네, 요게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교육은 비즈니스 입문자 또는 활동하고 있는 신규 파트너들, 그리고 실행 가능한 초대법의 학습, 초대 리스트 및 문구 완성을 위한 교육을 계속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개인별 초대 리스트엔 초대 루틴 확립.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네, 숙제 2개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미라클 시드맵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아래 드림 리스트라고 해뒀습니다. 네, 거창하게 이름만 바꿨지 명단이죠. 네. 근데 이 명단을 여러분들이 제가 간혹 만나다 보면 이제 명단을 쓰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10명 쓰고 쓸 사람이 없대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선 전달할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미라클 시드맵이라고 한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함에 있어서 이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싹이 트고 나무가 되면 내 레그가 커지는 거죠. 내 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라클 시드맵, C죠 C. 그래서 시드맵이라는 걸 알려드렸고 이제 끝날 때 나눠드릴게요. 자, 초대는 사업의 시작점. 사업은 설명이 아닌 초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실패, 요게 가장 또 중요한 말인데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게 초대하지 않아서 발생이 돼요. 결국은 뭐예요? 남들한테 알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미나도 오고 여기도 참석을 하고 줌에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결국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네트워크의 사명이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돼. 근데 사람과 사람은 연결하지 않으면서 자꾸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교육을 위해서 그냥 내가 참석해서 정보를 듣는 거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는 뭐다? 비즈니스의 시작이자 사람의 연결이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앉혀놓는 게 초대가 아니고 내가 입이 떼서 남들한테 알리는 게 초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네, 그래서 초대의 기술. 이거 한 20분 더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10분에 끝내드릴까요? 네. 원래 이제 두 타임을 나눠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모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요. 자, 초대 기술 중에 첫 번째 그냥 이론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에 없어요. 여기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다 교재에 넣어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자,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었구나, 또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런 이론이 있었던 거구나.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했던 고민들은 남들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문을 쓰고 정리해서 이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이제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약한 연결의 힘이 더 강하다. 요거는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을 구해야 돼요. 직업을 구해야 돼요. 근데 나와 강한 유대를 갖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보다 오랜만에 연락한 사람들이 직업을 소개해주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 있죠. 내가 가진 정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나랑 강한 유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맥 확장의 이론으로 쓰여지는 거고요. 가까운 지인한테만 국한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단순히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흐름과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살펴봐야 해요라고 말하는데, 이 이론을 누가 쓰고 있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게 SNS잖아요. 거기서 오는 정보의 힘이 내가 알려주는 지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려요.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왜? 내가 힐리에 대한 정보를 막 주잖아요. 미팅할 때 진정성 있게 그냥 나의 스토리를 전달하라고 했죠, 분명. 근데 만나면 아는 게 많으니까 이론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 힐리에 대한 이론들을 막 설명하는 분이 있어. 근데 지인들이 느끼기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야. 이분은 뭐 하는 분이야? 같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야. 근데 갑자기 와서 물리학을 설명해? 신뢰가 없는 거야. 근데 나와 먼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 자영업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의료기계 개통에 대한 정보를 자꾸 이렇게 공유를 하네? 궁금증이 내 지인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이게 SNS에서 쓰여지는 이론의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이론 중에 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리액턴스 이론이라고 심리적 반발 이론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야. 너무 강압적으로 가면 반발심이 생겨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야, 너 하지마 그러는데 괜히 하고 싶어. 그래서 요것들을 잘 밀당을 주고받는 이론, 요걸 가장 잘하는 게 우보미 대표. 우보미 대표 미팅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이분 가입시키지 마요. 절대 가입시키지 마요. 막 그래요. 그분 돌아보면 다 가입해 있어요. 한 분도 기분 나빠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 조그만 애가 그래서 그런지 화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초대 표현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워딩을 좀 정리를 해주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꼭 와야 돼 보다는 그분한테 계속해서 나의 어떤 어필을 하면서 2번이고 3번이고 그 사람 스스로 좀 오게끔 하는 게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좀 느끼면서 부담 없이 참석이 가능해라고 해줄 수 있는 워딩들이 있겠죠. 그래서 금지 대신 유도,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보다 다른 분들이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이것도 뭐예요? 속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따르게 한다는 건 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표현이 어때요? 부드럽죠. 그 사람을 내 바운더리 안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꼭 해야 돼요 보단 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이 패키지 꼭 사셔야 돼요 보단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패키지보단 대표님한테 이 패키지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적 동기유발 질문이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룹 교육 중이라서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참조 효과. 자, 자기 참조 효과는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학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한 건데 나에 관련된, 아까 말했죠? 타인에 관련된 정보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나에 관련된. 근데 요거는 힐리에서 너무 잘 쓸 수 있죠? 뭐예요? 분석을 해서 그분에 대한 건강 케어를 하면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지금 이런 분석이 나와서 프로그램 이렇게 쓰시고, 예를 들면 패키지는 이 패키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이 패키지 쓰시면 후회해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 방법은 근황이나 어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성과 같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도 결국은 뭐냐? 경청입니다. 경청. 이 자기 참조 효과의 핵심은 경청이에요. 솔직히 우보미 대표는 어쩔 줄 몰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미팅하러 갔어.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정말 20분 동안 혼자 떠드는 분이 있어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근데 그 20분 안에 이 사람의 니즈가 나올 거고 이 사람의 어떤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20분 동안 초집중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막 주변에 누가 왔다 갔다 해. 전화벨이 울려. 그래도 그 사람 눈만 보고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아 대표님 이런 부분이 있으셨군요. 이런 부분이 있으셨군요. 그 사람에 대한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그럼 호감도가 훨씬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죠. 뭐라고요? 경청. 네. 그래서 자기 참조 효과는 결국은 경청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필해주면서 네, 해주는 게 좋고요. 이건 마케팅이나 교육이나 코칭에서도 쓰는 거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도 네, 쓰는 거예요. 자기 참조 효과. 결국 자기 효능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네,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내 푸딩도 노하라고 발만 담궈 놓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차적으로 네, 늘려가는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디바이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체험했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품도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세미나 한번 와보세요. 가입하세요. 제품 사세요 하고 점점 이렇게 키우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점은 있어요. 네, 단점은 있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스며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갖고 장난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마 뒷장에 나올 건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될 네, 방법이긴 한데요. 자, 심리학적 원리는 일관성의 원리. 그러니까 한 번 yes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죠. 뒤로 갈수록 yes라고 대답할 확률이 점점 커진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 미팅 왔어. 대표님 거기 말고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서부터가 이미 이 사람은 yes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도해 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처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했으니까 끝에 가서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사람 심리적으로 그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답을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속으로 너무 줏대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의 원리들도 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인지 부조화 감소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 동의와 후속 행동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네, 목적들이 있어요. 요거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쓰기도 하는데 큰 거를 먼저 말해. 보험 상품을. 그 다음에 작은 걸 말해요. 요건 또 다른 기법인데 한 자리에서 같은 거절을 3번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이 있죠. 과도한 사용으로 조작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자꾸 나를 약간 조종하려고 하네? 라는 느낌이 줄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고 여기도 보면 진정성 있게 네, 진정성 있게 약간 계산적이지 않고 네, 내가 그냥 진심으로 이 사람을 케어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이에요. 부담 없이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발 심리를 방지한다든지 이걸 해보면 다음 단계는 훨씬 쉬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A 스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파트너들이 부담 느껴. 이번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요거 한번 견디면 다음부터는 쉬워질 거야. 그리고 네가 이 교육을 끝나면 남들한테 알리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질 거야. 훨씬 설득력 있죠. 네,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Need for Belonging이라고 네, 소속감 동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누구나 소속되어지고 싶어해요.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감, 네, 소속감을 주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초대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많이 찍어라. 그 얘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순이야. 얘는 집에만 있는 애예요. 근데 얘한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진, 어디 우리 여행 간 사진 이런 것들 보여주면 그 사람 어때요? 결국은 물음표는 생기겠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물음표가 뭐라 그랬어요? 물음표가 뭐예요? 초대. 그 사람의 호기심, 연결. 그렇죠. 물음표가 생기게 하는 게 초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품에 물음표가 없어? 그럼 제품은 아니네. 그럼 사람? 이 사람 사람이 느낌표야.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니즈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조금 포커스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초대에서 많은 이론들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듣다 보면 내가 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초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께 명단 작성법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제품에 물음표가 있는지 또는 공감에 물음표가 있는지 사업에 물음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제품에 궁금한 사람, 공감형은 뭐야? 그냥 내가 뭐 한다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감정적으로 나랑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말하고요. 사업형은 이제 플랜 B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목적에 궁금하신 분들을 이렇게 관심자형 템플릿들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자, 제품 관심자형 템플릿, 관계 기반형, 사업 관심자형, 기타 상황별이 있는데 요것도 내 다음 주에 챗GPT 강의하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 챗GPT한테 같이 물어보면서 작성을 했던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 질문이 마음에 드는데 조금 뭐가 어색해. 그럼 그것들을 바꾸는 게 내 챗GPT가 할 일이야. 나와 내 챗GPT가. 그럼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얘가 바꿔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워딩을 작성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워딩이 작성이 되면 뭐 하면 돼요? 카톡 보내면 되는 거예요. 카톡 보냈어 답장이 없어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2달 있다 또 해봐. 2달 있다 또 해봐. 최대 6달 동안 답이 없으면 이건 놔주면 돼요. 그게 또 영업의 이론이 있어. 6개월 동안 피드백이 없는 사람들은 나랑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야. 근데 그 6개월 안에 뭔가 나랑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뭔가는 있는 거야. 나랑 접점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뭐가 궁금한지를 찾아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내 힐리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는 짧게, 그리고 늘 말하지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약속은 즉시. 여기서 보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거 아마 우리 이제 보험업계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도 아마 교육들을 할 거예요. 약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간 돼? 나 이번 주는 안 돼. 그러면 다음 주 몇 요일날 괜찮아?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 잡자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연락할게요. 다음 주에 연락하자면 또 다음 주가 돼요. 근데 다음 주 그럼 다음 주 몇 요일 정도가 괜찮아? 그럼 뭐 화요일 정도? 그럼 화요일 몇 시가 괜찮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잡으면 거기에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기 싫어. 그쵸? 그래서 그 약속에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약속은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까지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너무 강압적으로 막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과 그리고 그 사람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했는데 이 사람 좀 부담스러워하다 그러면 일단 살짝 빠지시는 것도 좋아요. 왜? 다음을 또 잡아야지.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잡으려고 그래. 양민준 대표가 시간까지 잡으라 그래서 자꾸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몇 시가 되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서 오는 거야. 얘가 그냥 뭐 안 된다 그러는데 겨우 잡았다고 저 10분밖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미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중요해요. 약속 잡기 전 대화 종료 금지.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 이 사람이 거절했어. 그러면 휙 돌아서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느껴요? 뭐야, 얘 결국 나 이용하려고 하는 거네. 그쵸? 약속을 잡아서 약속이 안 돼도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초대도 하루에 3번씩 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 초대가 여기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목표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제가 나는 이번 주부터 뭘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그 부분 안에서 나는 그러니까 초대, 알리기, 이 사람과의 소통, 관계를 뭐 하루에 최대 뭐 3회씩은 해보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7번은 하겠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쌓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게 이 미라클 시드맵이 되는 겁니다. 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초대는 곧 설명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네,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네, 설명이 아니고 관심, 그리고 관계, 물음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제가 강의를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강의예요. 여러분들께 이 미라클 시드맵 아까 다 나눠드렸나? 아니죠. 네, 이것도 요거는 끝날 때 4장씩 가져가세요. 자, 제가 늘 하는 강의고 제 팀에서 항상 했던 강의예요. 부트캠프라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힐리를 만나러 갔어.
뭐 예를 들면 복희 대표님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힐리를 써봤어. 와서 강의도 들었어. 너무 괜찮다.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거야. 그걸 뭐처럼? 람보처럼 다다다다다 쏘는 거야. 다다다다다.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어때요? 다 막 피를 철철 흘려. 왜 그런 거 봤더니 나는 람보처럼 나간 거야. 와 이거 힐리 대박이야.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요래. 쟤 지금 뭐 하고 다니니? 그리고 총을 총같이 안 쓰고 있죠? 엄청 멋있게 총 쏘고 네, 마지막 들으셨죠? 그렇게 쐈는데 안 죽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옵니다. 복희 대표님도 그럴 수 있어요. 막 알렸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선희 대표님 앞에 가서 이러는 거죠. 나 못하겠어.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알리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요래서 우리가 이 총알을 제대로 장전해서 총을 제대로 쏘자 해서 만든 이제 제가 명단 작성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제 명단이에요. 여러분들의 명단 전화번호부 기억부터 알파벳 Z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한 분도 남김없이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 B, C, D 그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장씩 가져가라고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A 그룹은 뭐예요? 나랑 정말 친한 사람. B 그룹은 누구예요? 그냥 알고 연락하는 사이. C 그룹은 연락처만 알고 있어. 근데 오랜만에 그냥 연락해볼 수 있는 사람. D 그룹은 뭐예요? 가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하고는 연락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가지 명단으로 나눠주시고, 원래는 보기 편하게 A4 용지 앞뒷면으로 4등분해서 A, B, C, D를 적었었어요. 근데 그냥 4장 드릴 거니까 그분들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적는데 제가 여기 보면 이름, 나이, 직업, 관계, 지역, 관심사 등등의 몇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그럼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요. 자, 이게 저였고 이때 제가 예를 들면 대표님들 VP 갈 때 한쪽 레그에 예를 들면 SD 디렉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23명이 필요해요. 23명의 패키지가 판매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VP를 가야 돼. 한쪽에 23명이 나와야 돼. 가능해요, 안 해요? 머리가 깨지는 거야. 하나 팔기도 힘든데 23개를 어떻게 팔아? 그쵸? 그럼 이 23개를 갖고 내 레그를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센터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나까지 7명이야. 이 7명에서 뭘 했냐면, 야,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하루에 한 명씩만 알리자. 하루에 한 명씩만. 그래서 한 달 동안 알리게 된 횟수가 245회가 된 거예요. 나와 내 팀원들이 7명이. 혼자 245회 알리라고 못 알리겠죠. 근데 하루에 한 명씩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를 하거나. 근데 그 중에 미팅을 잡힌 게 21번이 잡혔어. 몇 퍼센트예요? 10%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VP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 10%를 보고 횟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요거는 저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리더들이 공통되는 확률입니다. 알린 사람의 10%가 미팅이 잡혀요. 그리고 미팅한 횟수에서 신규 회원이 몇 명 늘었어요? 13명. 물론 23명에서 부족한 13명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때 제 파트너들이 S 디렉터가 2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저 13명을 받은 친구들, 숨어있는 친구들 있죠. 결국은 그 친구들이 반대쪽으로 하나씩 가면서 핀을 가면서 제가 VP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 드림리스트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요걸 하고 싶어서요. 요걸 해야 돼요. 앞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프로모션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번 달 내가 만약에 TM을 가고 싶어. 그럼 난 몇 명 해야 돼? 2명은 해야 돼. 그럼 2명한테 알리기 위해서 연락을 몇 번 해야 될까? 20번에서 30번은 해야겠죠. 그 중에 한 2-3명이 미팅이 잡히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번 달 그래 그냥 이번 달은 제끼자. 다음 달 그래도 또 생각은 똑같아요. 저번 달이랑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이거를 종이로 쭉 적어놓잖아요. 그리고 그 미팅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체크를 해놓으면 다음 달에 그 사람을 만날 땐 내가 달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눈에 가시화되지 않으면
이번 달에 전달한 사람한테 다음 달에 가도 또 똑같은 말을 하고 또 똑같이 거절을 해요. 근데 요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번 달에 미팅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의 반응을 피드백을 적어놓고 다음 달에 찾아갈 땐 바뀌어야죠. 뭔가가.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들을 적는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네, 요 그림에서 끝나고 요렇게 늘어난 거예요. 요렇게 늘어나면서 제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람보같이 다다다다 쏘지 마시고 정말 한 방 한 방을 잘 장전해서 정전해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교육들이 잘 되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미팅에서 클로징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확률이 손발이 맞으면 클로징 확률이 높아졌죠. 100%로 그 순간 현장에서 미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쌓여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계속 다음 단계로 확률을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밖에서 또는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다면 지금은 정말 체계화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복제하고 그 복제하는 사람들의 군단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다들 VP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길에 함께 할 거고 오늘 이렇게 했던 강의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고 했던 말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들이 왔을 때 지금 당장 이 신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라기보다는 이렇게 유라클은 시스템이 있구나. 이 안에서 같이 교육을 해나가면 결국은 나와 같이 힐리에 대한 비즈니스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